하지만 과연 이것이 내란죄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에 남는 조용히 하세요. 역사에 남는 질문. 조용히 하세고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는. 자, 계엄군을 보내서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여라, 문도 부시고 들어가라, 이런 얘기까지 한 마당에 아직도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보호하고 싶습니까? 그게 부끄럽지 않으면 정말 사람이 아닌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면 정말 사람이 아닌 거 아닌가요? 사안의 심각함을 아시고 국민의힘 내란 공조 정당 얘기 듣는 거 지금 보니까 정당해요. 조배수 원 질의하세요. 조배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선포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법무부 장관님, 예. 지금 법무부 장관님도 그 탄핵 소추 대상이죠. 내일이면 아마 탄핵 의견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을 이제 내란죄로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란죄에도 죄형 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수사기관들이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형법 87조를 보면은 내란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돼야 합니다. 이 전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하고 그 지역에서 정상적인 국가 권력이 작동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국헌 문란할 목적에 대해서는 좀 설이 갈리는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폭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폭동의 내용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 폭행 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그 정도가 한 지방에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하지만 과연 이것이 내란죄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에 남는 질문. 조용히 하세요. 역사에 남는 질문. 조용히 하세요. 미안한데 그럼 계엄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법적 절차를 지켜야 되고, 역사에 남는 질문. 부끄럽지 않으려면 제대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해야 됩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또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있어서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의할 때 저희도 그 권한 행사를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는, 자, 권한 행사에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 행사를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해석도 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헌법,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어요. 질의도 질의답게 하세요. 그거는, 시간에 하세요. 질의도 질의답게. 그건 내 판단이에요. 국민들을 대신해서 지금 오선 의원님이에요, 오선. 아니, 네. 국민의힘 지지자는 국민 아닙니까? 자, 지금 보세요. 공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헌법학자들이, 본인이 재판장이에요? 자, 다른 분들 다 저는 조용히 동조하지 하세요. 않습니다. 단 이것이 내란죄냐 아니냐, 그걸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이 갈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 이 민주당의 행태를 보십시오. MBC 장악을 위해서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연달아 탄핵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과 이재명 사건을 수사한 이정석, 손준성,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어미준 검사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저 2분 더 주세요. 조상원, 최재원 검사에 이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 탄핵안도 일방 처리했습니다. 예산과 행정권이 무력화된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잘못된 선택으로 지금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권한대행 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다음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자, 지금 민주당을 보면은 총리에 이어서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도 탄핵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이제 어제 본회의에 보고했고 내일 표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줄탄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계획대로라면은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국무총리도 탄핵시키고 국방과 치안, 경제 등을 담당하는 핵심 국무위원들이 수사를 받거나 사퇴, 나가서 국무위원들 전원 탄핵이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부정상태가 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정권 출신의 다음 대선까지 부정상태가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더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중단한 적이 없어요. 김용민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이 질의를 하고 있는 이 시간 자체가 굉장히 찹찹합니다. 이 상황을 진짜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무겁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동안은 우리가 여당 의원님들, 동료 의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서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여라, 문도 부시고 들어가라, 이런 얘기까지 한 마당에 아직도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보호하고 싶습니까? 정말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마음이 없습니까? 그게 부끄럽지 않으면 정말 사람이 아닌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면 정말 사람이 아닌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걸 옹호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고상한 법지식 들이대면서 옹호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지금? 차라리 할 말 없으면 침묵하고 정말 옹호할 말밖에 할 말이 없으면 차라리 질의를 하지 마시고 토론을 하지 않으시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고 양심 아닐까요? 저는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질문을 이어가기가 정말 힘들 정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옹호하고 있나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국회에 쳐들어온 계엄군 그리고 국회 의원들이 잡혀갈 뻔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의원들 안위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날 우리가 계엄을 해제 못했으면, 국회가 의결 못했으면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또 흘렸겠습니까? 국격은 지금 계엄을 해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바닥으로 떨어져 있고 경제 상태는 지금보다 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망했을 겁니다. 대한민국을 정말 50년 전으로 후퇴시켰을 만한 그런 중차대한 일을 간신히 막아낸 것이에요. 막아내서 우리 눈앞에 피가 안 보이니까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릴 뻔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정부 관계자 몇 명 빼고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취재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취재할 수 없을 겁니다. 다 같이 어딘가에서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고문당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시민들의 삶이 다 망가져버렸을 것이라는 거죠. 그걸 간신히 막아냈는데 어떻게 그 세력을 옹호하고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예. 어제 김영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법원에서. 예.
결과만 놓고 보면 김용현 내란죄 주범이 구속됐으니까 시원해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그건 매우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시 분명히 말하지만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요. 검찰은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없습니다.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부패범죄도 아니고 경제범죄도 아닙니다. 과거에 개정되기 전 검찰청법에 따른 공무원 범죄에 속했던 게 직권남용죄예요. 그것을 위법한 시행령을 가지고서 직권남용죄를 집어넣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원이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책무가 있어요. 지금같이 이런 내란 사태가 발생 안 했더라도 바로 잡았어야 될 책무가 있는데 이런 중차대한 내란 사건이 발생했는데 법원이 지금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해버리면 나중에 1년 뒤, 2년 뒤 재판에서 지금 이런 국민적 분노가 조금 가라앉았을 때 그때 무죄 선고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 법원이 그 수사는 위법한 수사다. 검찰은 수사권이 없었는데 수사했으니까 위법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 무죄 선고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 무죄 선고하려고 지금 다 계획 짜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이 법조문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중심 잡고 이 내란 행위를 정말로 제대로 처단하고 내란 행위를 숨기려고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고 하는 사람들을 막아줘야 돼요. 법원이 그것을 풀어주는데 도망가게 해주는데 공주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강한 이제 의문이 있다, 동일한 문제의식이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엊그제 이 자리에서 강하게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 다 경청하면서 저희들이 재판을 제대로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